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만 합니까? 이 말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살아오며 늘 강조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달리는 현대자동차, 거대한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배, 초고층 빌딩에 새겨진 현대건설의 이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때 배고픔에 지친 시골 소년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며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정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개척자의 철학을 배워보려 합니다. 1915년 강원도 통천. 정주영은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땅은 척박했고 늘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배고픔과 싸움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점심 걱정,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었냐고? 그저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시절 배를 고르며 자라던 기억 말입니다. 정주영은 장남이었기에 책임감도 컸습니다. 그는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정주영은 큰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아버지 몰래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를 팔아 70원을 챙겼습니다. 그 돈은 지금으로 치면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품고 그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은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포궁상회라는 미국 상에 취직했습니다. 쌀가마를 나르며 하루하루 땀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고됐고 잠자리는 비좁았으며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생 끝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정주영은 여러 번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쌀가게를 열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목재업을 시작했지만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게으른 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에게 실패는 배움이었고 다시 도전할 힘이었습니다. 1946년 그는 드디어 현대토건을 세웁니다. 훗날 현대건설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도로는 무너지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주영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는 공사들을 과감히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강인도교 복구 공사입니다. 전쟁 중 폭파된 다리, 미군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공사였습니다. 정주영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인부들을 이끌고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철근을 세우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리를 이어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공되었을 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정주영은 건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자동차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외국 차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차는 선진국만 만드는 거다. 그러나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를 모으고 기술을 배우고 결국 폰이라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폰이는 곧 해외 수출까지 이어졌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울산 조선소입니다. 1970년대 한국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배를. 사람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조선소냐.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다. 그러자 정주영은 과감히 영국의 선박회사에 가서 배부터 계약해버립니다. 조선소가 세워지기도 전에 배를 먼저 팔아버린 것이죠. 그는 울산의 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우고 약속한 기한에 맞춰 배를 건조해냈습니다. 세계는 경악했고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주영의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라. 둘째,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다. 셋째, 사람을 얻는 것이 곧 성공이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 정주영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교육 철학도 남달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흙수저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 누구보다 가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16살에 집을 뛰쳐나가 소판 돈으로 서울에 올라왔지요. 그런 그가 자식들을 키울 때는 단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정주영은 8남매의 장남으로 자라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단순히 학문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 공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식들에게 책상 위 공부만으로는 세상을 알 수 없다며 방학이면 공장과 건설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다. 현장에 답이 있고 사람 속에 길이 있다. 정주영의 교육법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 결과 그의 아들들은 단순히 재벌 2세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리더십을 배워나갔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후계 문제로 갈등도 있었지만 그 뿌리에는 아버지 정주영이 남긴 도전 정신과 교육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비결은 화려한 학벌도 좋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안다.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 라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도전하지 못한 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